안녕하세요. 네, 말코스 로이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카메라 앞에 이렇게 또 앉아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굉장히 알찬 정보를 오늘 좀 드려보려고 해요. 저희가 만 3살 난 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레이시아는 국제학교 정보는 꽤 많더라고요. 뭐 중고등학교, 그리고 초등학교, 이런 국제학교 정보는 많은데 어린이집 정보는 잘 없는 것 같아요. 뭐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것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발품을 풀어서 찾아다닌 그런 정보를 오늘 여러분들께 한번 공유 드려보려 합니다. 말레이시아도 어린이집과 이렇게 유치원이 좀 나눠져 있는데요. 뭐 저희가 알다시피 어린이집은 보육을 목적으로 하는 곳, 그리고 유치원은 약간의 교육의 목적이 들어가 있는 그런 시설이에요. 뭐 한국과도 비슷하게 운영하는 이제 뭐 정부의 기관들 이런 게 조금 뭐 다르고요. 거기까지는 제가 뭐 디테일하게 말씀 안 드려도 다들 아시겠죠? 네, 국제학교 같은 경우에는 널서리라고 해서 유아부가 있거든요. 만 3살이나 만 4살부터 입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국제학교로 쭉 이렇게 아이들을 진학을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널서리를 입학해서 뭐 3, 4살 때부터 초등학교 입학하고 세컨다리까지 입학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기 살고 있고 저희 아이는 저희가 초등학교는 공립학교를 보낼 생각이거든요. 중국 공립학교. 거의 모든 유치원이 영어를 베이스로 좀 운영이 되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중국어 포션이 있는 그런 유치원을 좀 저희는 많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선생님 비율이 다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그래서 보통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생후 2개월부터 애를 맡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생후 2개월에서 생후 12개월 같은 경우에는 1대3 비율이 이제 최소 비율입니다. 1대3이라고 하면 이제 아이가 셋, 선생님이 1명 이런 비율이고요. 그래서 12개월부터 36개월까지는 1대5의 비율이 됩니다. 그리고 또 36개월에서 그 이상은 1대8. 그리고 또 5살, 6살 이렇게 유치원에는 1대15 그리고 뭐 1대20까지 이렇게 점점 이제 비율이 조금 더 늘어나거든요. 근데 이게 최소 이제 비율이고요. 선생님 비율을 조금 더 높여서 아이들을 더 잘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유치원들이 또 있어요. 가격의 차이가 조금씩 좀 달라지겠죠. 자, 제일 중요한 건 학비겠죠. 아까 좀 전에 말한 국제학교에서 하는 이 널서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학교마다 좀 다른 점이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한 2,000에서 3,000 링깃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한 달에. 그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고 사립 유치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렴한 곳은 뭐 한 1,000링깃에서 최대 3,000링깃 정도까지 이렇게 좀 다양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의 외부 시설 같은 경우에는 방갈로 같은 세미디 같은 그런 이제 하우스들을 개조해서 만든 유치원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상가나 아니면 쇼핑몰 내에 위치해 있는 유치원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개인적으로는 상가나 이런 쇼핑몰 내에 있는 유치원들을 좀 선호해서 그쪽 위주로 좀 많이 보러 다녔어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첫 번째로 말레이시아가 워낙 좀 덥기 때문에 햇빛을 좀 피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선호하는 편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하우스를 개조한 경우에는 좀 넓지가 않았거든요. 활동하는 범위가 좀 약간 좀 협소했고 뛰어노는 마당도 좀 작은 느낌이 있어서 저희는 좀 상가나 쇼핑몰 쪽으로 선호를 해서 그쪽으로 지금 학교들을 많이 보러 다녔었어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운영 시간은 풀데이 아니면 하프데이로 좀 나눠지는데요. 하프데이 같은 경우에는 점심 식사를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9시에서 보통은 12시 반이나 1시까지 운영을 하고요. 점심 식사를 포함하면 가격면에서 조금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풀데이는 보통 아침에서 저녁 6시까지 이 정도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풀데이 같은 경우에는 보통 부모님들이 픽업 오는 시간이 저녁 6시쯤인데 예를 들어서 학교가 6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픽업을 30분 정도 늦어지거나 뭐 1시간 정도 늦어지거나 할 때는 이제 추가 금액이 차지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뭐 차지하는 학교도 있고 하지 않는 학교도 있으니까 학교에 한 번 더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꼬롱이를 맡기면서 중요하게 봤던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음식이 나오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한국과는 좀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문화도 다르기도 하고 한국은 아무래도 백반식으로 음식이 굉장히 잘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비스켓이나 뭐 시리얼 같은
그런 것들이 나오고 만토라고 해서 여기 현지 중국식 빵 같은 걸로 이제 아침을 먹고 있고요. 점심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는 볶음밥, 하루는 누들, 스파게티, 사이드 음식이 나온다고 해도 한 2개 종류 그 정도로 해서 밥이랑 치킨 그리고 브로콜리 이런 식으로 음식이 나오고요. 어떤 곳은 그냥 한 볼에다가 음식들을 다 같이 믹스라이스처럼 주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식에는 이제 과일이라든지 옥수수, 고구마, 팬케이크랑 와플 같은 거 이런 것도 간식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인종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말레이시아는 아무래도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유치원들에서도 중국계 선생님, 그리고 말레이계, 그리고 인도계 선생님들이 주로 있으시고요. 국제학교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의 경우는 원어민 선생님이 물론 계시겠죠. 하지만 이렇게 사립으로 운영하는 유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세 인종 선생님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인도계랑 말레이 선생님의 비율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중국계 선생님들이 있으시긴 하지만 약간 이제 코디네이터랑 약간 관리자 부분에서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 중국 선생님들이 중국어 수업은 꼭 참여를 하시는 편이시더라고요. 여기까지 그냥 대략적인 그 말레이시아 유치원의 이제 특징들 이런 것들을 제가 살짝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 이후부터는 저희가 직접 이제 가본 유치원들에 대해서 그곳의 이제 특징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뭐 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유치원을 직접적으로 가봤어요. 근데 그중에 뭐 다는 소개시켜 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저희가 좀 몇 군데 소개시켜 드릴 만한 곳들을 좀 추렸고요. 코타다만사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이 코타다만사라는 지역은 중국계 분들이 좀 많이 모여 사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어디로 이사를 갈지 몰랐던 그런 시기에 저희가 좀 유심히 봤었는데 그중에 킨더조이라는 유치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킨더조이라는 유치원을 저희가 한번 가서 학교를 좀 살펴봤고요. 시설 면에서는 뭐 굉장히 만족스러웠고요. 상가 쪽에 있는 유치원이었고 이 킨더조이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대략 한 달에 2,000링기 정도 학비가 발생을 하고요. 이곳의 특징은 5살이나 6살쯤 됐을 때는 두 반을 나눠서 국제학교를 준비하는 애들을 영어를 베이스로 하는 수업을 계속해서 좀 진행을 했고요. 중국 공립학교를 가는 학생들은 중국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반이 좀 나눠져 있었어요. 어느에 내가 보낼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유연하게 이동이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처음에는 뭐 국제학교를 생각했었는데 보내다 보니까 중국 공립학교도 보내면 괜찮겠다라고 하시면 이쪽 반으로 또 이동을 쉽게 하실 수 있고 또 그 반대는 또 다른 반으로 또 이동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이 학교의 가장 특이한 점이고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곳은 오렌지 트리 프리스쿨이라는 곳인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유치원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시설이 일단 너무 좋았습니다. 전체 건물이 그냥 유치원이었어요. 그래서 옥상에는 뛰어노는 그런 공간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었고요. 안에도 완전 거의 키즈 카페 같은 그런 공간이 또 따로 있고 수업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래서 시설 면에서는 아주 좋았고요. 그리고 뭐 구글 후기도 굉장히 좋은 편이었어요. 특히 이제 중국 학교 보내는 그런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애가 뭐 중국어에 대해서 전혀 몰랐었는데 이제 중국 학교 진학하기 전에 뭐 1, 2년 정도 여기를 보냈더니 학교 갔을 때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이런 부분의 리뷰를 보고 제가 귀가 솔깃했거든요. 왜냐면 저희 이제 꼬롱이도 중국 공립학교를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학교가 적격이 아닐까라고 해서 학교 투어를 한번 해봤습니다. 시설이 좋았던 만큼 커리큘럼도 굉장히 다양했고요. 그 중에 좋았던 점 중에 하나가 정규 수업 외에도 추가로 하는 뭐 태권도라든지 아니면 뭐 케이팝 댄스라든지 아니면 뭐 조립 그런 클래스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다른 유치원에서는 선택사항이에요.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풀타임으로 등록을 하면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대신에 가격이 굉장히 좀 비쌌습니다. 한 달에 약 한 3,000링기 정도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웨이팅이 엄청 길었습니다.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TTDI 쪽에서 굉장히 가까웠거든요. 실제로 주소는 반다 우타마 쪽이었어요. 근데 거의 TTDI 근처에 있는 그런 유치원이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코디네이터 해주던 선생님의 말로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중국 공립학교에 진학을 한다고 했거든요, 학생들이. 근데 이게 프리미엄 유치원이었던 것 같은 게 부모님 픽업할 시간에 저희가 학교 투어를 갔었는데 근데 거의 다 기사님들이랑 어머님이 같이 오시더라고요. 벤츠 뭐
좋은 차들, 엄청 삐까뻔쩍한 차들과 이제 기사님이 함께 아이들을 픽업하러 오는 그런 좀 프리미엄 유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좀 있는 만큼 선생님 비율이 다른 학교보다는 조금 더 높았어요. 밀착 케어가 가능한 학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저희가 또 살고 있는 동네 쪽인 이 몽키아라에 있는 유치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몽키아라는 아무래도 한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고 또 이제 외국분들이 많이들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는 뭐 칠드런 하우스라든지 트리니티 뭐 이런 브랜드 이런 유치원들도 꽤 많고요. 이런 유치원들에서는 거의 100% 영어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국제학교로 진학을 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유치원들의 보통 가격은 대략적으로 2,500링깃에서 3,500링깃 선 요 안에 지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수업에서 중국어 비중이 조금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몽키아라 내에서도 중국어를 조금 더 접할 수 있는 곳을 좀 찾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개시켜 드릴 곳이 만다린 라이트 하우스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 만다린 라이트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몽키아라의 오크우드 레지던스가 있는데 그 건물 안에 있는 유치원입니다. 여기는 이름에도 만다린이 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국어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유치원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가격은 한 달에 한 2,600링깃 정도였고요. 여기 이 유치원의 특징이 단기로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잠깐 여행을 오셨다거나 한 달 살이 오셨다거나 짧은 기간 말레이시아에 묵으셨을 때 취학 전 아동들을 보낼 곳 이런 곳을 찾는 분들에게는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풀타임으로 하루 정도 보내는데 가격이 170링깃이었고요. 하프데이는 150링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데일리로 풀타임으로 그냥 한 달을 딱 보내겠다라고 하시면 21을 곱하면 뭐 거의 3,700링깃 정도가 되거든요. 이곳의 시설은 이제 몰 안에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좀 답답한 느낌이 좀 들긴 들었는데 왜냐하면 복도가 쫙 있고 각각 이제 교실이 있는 그런 학원 같은 느낌의 유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소개시켜 드릴 곳은 이제 스리아타마스에 있는 리버 오브 라이프 몬테소리라는 유치원인데요. 이곳은 크리스찬 베이스의 유치원인데 그래서 그런지 매주 금요일마다 그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그게 완전 뭐 이렇게 시리어스한 그런 공부는 아니고 아이들한테 찬송가 이제 들려주고 이야기 들려주는 그런 이제 세션을 항상 매주 금요일날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인상이 깊었던 게 선생님이 엄청 친절하셨어요. 여기 금액은 이 지역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저렴하긴 했는데 한 달에 1,800링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저희가 굉장히 좀 고민했던 유치원 중에 하나였고 여기는 근데 시간이 좀 짧더라고요. 다른 유치원보다 9시에서 5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마이 키디랜드라는 유치원인데요. 여기는 이 스리아타마스 그리고 두타마스 이런 곳에 근처에 3개의 지점이 있는 유치원이고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한 달에 2,000링깃 정도 여기도 하고요. 이곳은 아이들이 굉장히 좀 다양한 인종들이 좀 모여 있더라고요. 또 선생님의 말에 따르면 뭐 반은 국제학교를 또 가고 반은 국공립 학교를 간다라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를 하루에 한 번씩 중국어 선생님이 이제 중국어 수업을 1시간 정도 하고 계셨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학교들을 좀 소개를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를 알아보면서 그런 팁들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연락하는 법. 저는 모든 학교의 정보를 사실 구글로 많이 검색을 했거든요. 구글 지도에다가 유치원 딱 치면 자기 근처에 있는 유치원들이 쫙 나와요. 그 중에 좀 내가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하는 학교가 있다면 이 연락처를 보면 거의 다 그 왓츠업 번호가 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왓츠업으로 연락을 먼저 해보시면 됩니다. 가격이나 뭐 이런 걸 좀 물었을 때 어떤 학교들 경우에는 이제 왓츠업으로 가격을 좀 알려주는 거를 꺼려하는 학교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솔직하게 내가 뭐 지금 해외에 있어서 여러 정보를 보고 결정을 해야 돼서 당장 갈 수가 없으니 좀 공유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결국에는 다 공유를 해주세요. 그리고 꼭 요청하셔야 될 게 학교 달력. 학교마다 그 2열 캘린더라는 게 있어요. 학교 방학은 언젠지
공휴일 언제 쉬는지 이런 것들을 쫙 정리한 달력을 이렇게 공유를 해주시거든요. 특히 엄마, 아빠 뭐 둘 다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참고하셔서 아이를 보낼 수 있는 학교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죠. 학비 같은 경우에도 말레이시아에 있는 유치원들 보낼 때는 보통 그 등록비를 받더라고요, 다들. 등록비가 뭐 적게는 100링깃, 많게는 500링깃. 그리고 국제학교 같은 경우에 등록비는 뭐 1000링깃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정말 중요한 팁인데요.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등록비를 좀 할인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무료로 좀 저희 해주실 수 있을까요? 꼭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보통 뭐 행사 시즌에 학교 등록을 하면 정말 그 등록비를 아예 제해 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학교를 알아볼 때 항상 등록비를 면제받거나 아니면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꼭 물어봤던 것 같아요. 새로운 학교에 입학을 하면 유니폼이 있잖아요. 그 유니폼도 할인을 받거나 아니면 무료로 제공이 되나요? 뭐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말을 툭툭 던져보시면 안 주시더라도 말이라도 한번 해보면 아쉽진 않잖아요. 또 거의 모든 유치원에서 보증금이 있는데요. 이 보증금이 보통은 한 달치를 받으세요. 이 학교를 이제 떠날 때 그때는 이 학교의 정책에 맞게 한 달 전이나 뭐 혹은 2달 전에 꼭 노티스를 주셔야 돼요. 만약에 뭐 그 안에 이렇게 급하게 결정이 된 거라면 보증금은 날아가겠죠. 그래서 이런 보증금 제도가 여기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단 저희 경험을 바탕으로 이 정보를 공유를 해드린 거고요. 각각 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아는 한에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경험해 봤을 때는 말레이시아에 있던 유치원 선생님들 정말 모두 다 너무너무 친절하셨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리 아이가 잘 적응을 할까 많이 고민들을 하시더라고요. 특히나 이 언어가 아직 좀 잘 통하지 않잖아요. 아무래도 외국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제 주변에 그냥 경험으로 비춰볼 때는 어리면 어릴수록 적응은 더 잘하는 것 같고요. 어떤 아이들이나 와서 그냥 좀 초반만 좀 잘 보내면 거의 다 적응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아까 계속 우리 꼬롱이는 초등학교는 중국 공립학교로 보낸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유 알고 싶으신가요? 안 알려줄 거예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썰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였고요. 유치원을 준비하시는 학부모님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와 컨텐츠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